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네, 금일 시황 및 6월 18일 화요일 매매 전략 및 세력의 의도를 이해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시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장이 좀 안 좋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침에 하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전일 종가를 돌파하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2%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반등폭도 좀 작았고, 일단 아침에는 밀었다가 다시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올려서 마지막에는 하락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수급도 참 중요하다. 지수도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날 갑작스럽게 동시효과에 들어온 1700억, 그리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1200을 매도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거의 한 287억, 거의 300억에 가까운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동시 옵션 만기일 날 매수한 물량을 거의 다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일 그 이후로 그 기관에서는 또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또 1700억 매도를 했고, 금요일 또 추가로 한 3, 400억 팔았죠.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400억을 팔았습니다. 연일 코스닥은 계속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행스러운 거는 이 선물에서 팔다가 사다가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지수 일봉을 한번 보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을 일단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지금 곤란한데, 일단 한 3일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해외 증시를 한번 보면 지난 주말에 이 나스닥도 0.52%, 다우는 0.07%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안 좋네요. 안 좋고 마지막에 이렇게 0.03% 어쨌거나 플러스로 일단 마감을 했고, 상해 종합도 강보합으로 0.05% 상승하고 있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는 0.5%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일단 상승으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대금 상위, 오늘 보면 이렇게 삼성전자, 동성제약 뭐 쭉 돼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다행히 반등을 좀 했네요. SK하이닉스를 한번 보면 자,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 다시 그런 추가 하락은 없었고 일단 반등을 해서 오늘 여기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밑에까지 열려져 있으니까 지금은 추매하는 자리가 아니고 일단 더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 오늘 다행스럽게 양매수 들어오면서 수급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동성제약인데, 동성제약은 거래대금이 오늘 2,463억,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동성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제약. 자, 어쨌거나 인기가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상한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지점까지 밀었다가 또 뜬금없이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로 넣습니다. 제가 여기 누누이 말씀했죠. 이날 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날 이 상한가 들어가고 난 뒤에 이 세력이 그 다음날 이렇게 의도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관리에 의해서 양봉을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세력과 나머지 세력을 해서 세력이 이겼다, 어쨌거나 의도에 의해서 양봉으로 이렇게 끝냈다라는 것은, 이렇게 했다라면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5분이나 10분 내로 팔고 나오는 게 좋다. 짧게는 3분에서 5분 정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맞춰서 하셨는지 뭐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면 보세요. 자, 3분, 5분 이렇게 아침에 했으면은 이렇게 올라왔었겠죠. 뭐 1분 봉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움직였나? 자, 오늘 보면 아침에 1분 동안이면 이렇게 올랐고 3분 만에 이렇게 내렸네, 그죠? 그리고 이거 다시 3분 봉을 한번 볼까요? 삼분 봉에 이렇게 올렸다가 3분 만에 만약에 팔았다면 여기서 팔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분 정도 하면은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이 자리는 파는 자리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력들도 3분이나 5분 봉 차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물론 그렇게 아니고 다르게 뭐 하는 세력도 있지만,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그런 세력들이 많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침에 그만큼 상한가를 이렇게 말아 넣어서 팔려고 전날 상한가로 이렇게 마감을 시켰죠. 이렇게 넣었는데 아침에 강하게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올려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았는데, 우리가 세력을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일단 해서 열심히 팔고 있는데, 세력이 이렇게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만약에 이 저점을 이렇게 깨게 되면, 이 어느 순간 되면 몇 시인가요, 이때가? 자, 2시 5분, 2시가 넘어가니까 세력이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추가 하락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세력이 이렇게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면 이렇게 빼지 않아요. 다시 이렇게 반등을 시키겠죠. 세력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여기서는 다 빠져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보면 추가 하락이 와서 다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상한가 났던 그 전일 상한가 같은 자리, 이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내려오니까 반등시켜서 올리잖아요. 다시 깨고 내려가니까 이렇게 추가 하락이 있는 겁니다. 일단 보면 시간의 단일가도 보면 일단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세력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바로 세력의 의도입니다. 세력의 의도. 세력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만 보고, 이 땡큐즈는 아침 몇 프로 올랐나요? 12.9%로 시작했나요? 그게 더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죠. 만약에 상한가에 샀으면은 안 그러면 그 밑에 샀더라도 저 정도면 충분히 수익을 줬을 텐데, 거기서 더 욕심을 내서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 모든 거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화를 부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12.9% 충분한 수익을 줬을 텐데, 지금 자리는 오늘 종가에 끝나는 자리는 안 좋다. 대부분의 세력이나 선수들은 여기서 아마 다 팔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력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어디서 매매해야 될지,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뭐 여기 종목 많죠.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통신.
대한광통신을 이 일봉상으로 한번 보면 전일 이런 자리입니다. 차트가 보면 자꾸 이걸 반복해서 보면 이 공부가 되는데, 이렇게 급등할 때도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세력의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오늘 또 똑같이 이런 자리에 만약에 올려주면 욕심을 절대 부리면 안 되죠. 이렇게 단기간에 올려줄 때 팔고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지금 보면 동성제약이랑 유사한 그림을 그리고 내려왔죠. 지금 뭐 수급은 기관에 7만 5천 주, 외국인에서 81만 5천 주를 팔았는데, 일단 보면 종가가 최저가죠. 그래서 일단 보면 이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손절하자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 보면 어느 순간 되면 그날의 저점을 이렇게 깨고 나게 되면 이렇게 추가 하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손절 라인을 이렇게 정해 주는 거죠. 당일에 저가를 깨고 나니까 급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나마 시간이 다니까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네요. 근데 일단은 분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 물린 부분이 있다라면 내일 이렇게 조금이라도 반등 주면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죠.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팔 수 있으면은 본전에 안 오더라도 이렇게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셈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셈코 이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날 위험한 자리다. 지금까지 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수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위험한 자리다. 그럼 종가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팔고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갖고 있었다라면 그 다음날 모든 사람이 수익이니까 팔고 싶은 욕망이 강할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갭 띄워주면 짧게 5분 10분 내로 팔고 나오면 좋죠. 근데 못 팔았다 그러면 이렇게 급락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빠지면은 보통 이렇게 견디죠. 견뎌갖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빠지면은 또 견딥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손실이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수익권이겠죠.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익절을 할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수급은 일부 수급주는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옛날에 거래량이 터졌는데 일단 개발하기에서 일단 시작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다 많이 안 터져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종목은 절대 스윙 종목이 아니다. 이는 급등하는 종목들은 짧게 그냥 아침에 5분 10분 내로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계속 갖고 넘어가는 종목이 아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호가가 워낙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침에 몇 프로 뺐나요? 아침에 12.42%, 종가가 마이너스 12.42%, 아침에 5.9% 하락해서 그 다음에 또 급등을 시켰죠.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정말 환상적으로 이렇게 봉 하나에 11%씩 이렇게 올라가는 걸 대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1% 미만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닥치게 되면 이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여기 와서 손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우리 개미들은 여기서 손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극히 일부분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렇게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위 1%나 0.1% 정도 되겠죠. 근데 우리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어쨌거나 일단 자리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기회 준다면 자기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거 안 오더라도 반등하면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SK하이닉스 받고 컴텍 시스템 제가 말씀드리지만 눈이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똑같잖아요. 동성지하고 내일 아침에 이렇게 갭에서 띄워주면 3분에서 5분, 길게는 10분 정도 보고 있다가 띄워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나오는 게 아주 좋겠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상한가 하면 상한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자, 유니크 퓨처 스트림 신규 상장주 좋습니다. 자리도 좋고 일단 수급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일단 신고가 돌파하는 패턴이고 좋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지? 자, 이렇게 올라가서 분봉상 보면 뭐 그렇게 나쁜 자리 저가까지 깨지 않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에 다니까도 조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듯 합니다. 위에 한번 위로 한번 뭐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했기 때문에 위쪽으로 한번 더 이렇게 슈팅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가를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내일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쏴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유니크 일봉 여기 밑에 매물대를 돌파를 해서 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단 자리는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더 올렸으면 좋을 텐데 여기 밑에 마지막 음봉만 4개 연속으로 났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것 같기는 하는데 일단 저가를 안 깼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닐 거로 일단 보입니다. 위로 한번 슈팅 내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눈에 강조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제가 생각하는 매매 기준으로는 절대 스윙하는 종목이 아니다. 수익을 줄 때 팔고 나오는 게 정신 건강이 좋다. 본인의 일단 수급은 안 좋은데 뭐 수급주가 아니니까 위에 반등을 한번 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장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개별주들은 이렇게 연상한가 UCI, ICD, 한류타임즈, 콤텍 시스템 뭐 이렇게 부방 이렇게 상한가가 많이 났네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나 상한가를 갔습니다. 쿠첸도 좋았네요. 쿠첸, 화신테크, 뭐 유니크, 뭐 화신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테크 갑자기 뜬금없이 강하게 올렸는데 마지막에서 밀어서 끝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안 좋은 듯한데 다행히 위에 반등을 좀 해주네요.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되게 중요할 듯 합니다. 내일 아침에 위로 쏴주면 바로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네이버 주식 정보마왕 제가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 정보마왕 카페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 대덕전자 이렇게 매매를 했고, 아침에 에이스테크하고는 했는데, 에이스테크도 한번 보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9시 37분에 매수하겠다고 600원 아래에서 매수하겠다고 해서 올려줬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비슷한 시간이었는데 9시 37분 정도 됐는데 요 봉이었죠. 요 봉. 제가 이렇게 매수 사인을 딱 주자마자 바로 2% 반등을 해서 저는 그냥 1200, 300주 매수돼 갖고 그냥 팔고 나왔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37분, 자 여기 37분이었죠. 50분 요 자리였죠. 요 자리 600원 아래. 제가 600원 아래에서 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샀으면은 그죠. 600원, 550원 평당가가 제가 같은 경우는 55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은 하고 난 뒤에 제가 추가 매수하라고 550원, 500원에 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700원, 750원에 매도한다 그랬는데 일단 650원의 절반, 700원의 절반 이렇게 팔았죠. 다 매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700원 팔고 나니까 또 반등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팔고 나니까 더 이렇게 슈팅을 한번 냈죠.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이 어차피 코스피 종목입니다. 대덕전자는 하니까 분봉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37분 지수와 같이 갑니다. 지수가 반등을 해주니까 강하게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반등을 했고 오늘도 종가도 이렇게 고가로 끝났습니다. 오늘도 수급 나쁘지 않고 그렇게 끝냈고 종배 종목은 오늘 토니모리를 했는데 자 토니모리를 봅니다. 그래서 12,650원에서 12,450원에 살려고 했는데 이 가격까지는 안 내려오고 위에 900원 뭐 요 정도에서 샀으면은 그냥 수익을 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니모리 한번 보면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650원 아래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가격까지 안 왔습니다. 여 밑에 살려고 했는데 여 밑에까지 안 왔고 소액으로 산 거는 그냥 종가에 그냥 팔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토니모리는 오늘 수급이 좋아서 기관이 한 10만 7천 주, 외국인 한 4만 5천 주 매수를 했는데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시간의 단일가 한번 볼까요? 예, 시간의 단일가도 나쁘지 않네요.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일단 상승으로 내일 시초가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사서 가져 나갔다든지 저는 추구하는 방향이 굳이 이렇게 사서 넘어간다든지 이 스윙한다든지 뭐 중장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중에 오전에 한번 2시 넘어서 한번 이렇게 장중에 한 2번 정도 매매하고 그날 마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주식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쭉 제가 경험을 일단 쌓아보니까 우량주도 해보고 종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일단 보면 일단은 비중을 많이 싣고 내가 만약에 뭐
풀베팅을 해서 종배를 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대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종배했을 경우에는 보통 종가에 뭐 풀베팅 한다든지 비중이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우가 뭐 폭락을 했다든지 조금 소폭 하락했을 경우에 그 아침에 시초가 갭 하락할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참 힘들더라.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나와서 뉴스가 나온다든지 해서 아침에 하게 되면 갭 하락하는 게 만약에 2, 3%만 되더라도 나한테는 계좌에 큰 타격을 주더라. 그래 큰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오랜 시간 나름대로 경험한 걸로 봤을 때는 굳이 괜히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져가면 안 되겠더라라는 게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중에 오전에 한번 하고 2시 넘어서 한번 하면 그날 다 팔고 나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매매하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매매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가지고 넘어갈 필요가 없더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몇 억씩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종배하는 것도 아니고 장중 매매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비중을 많이 실어서 할 수 있는 매매를 하면 수익을 더 많이 얻겠더라 해서 저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수익 보고 있는데 오늘 월요일 아침에는 원래 일주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매매를 좀 조심스럽게 했고 오늘 다행스럽게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입니다. 지금 3주째 뭐 계속 수익이기 때문에 굳이 사서 넘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매매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가입 인사 올리시고 저한테 여기다가 카톡 아이디를 남기시면 제가 연락해서 몇 가지 질문 후에 같이 카톡에 참여해서 같이 매매할 수 있는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면 매매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개인들이 내가 매매하는 방법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올렸는데 보시면 자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렇게 손실이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자, 한 1600만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5월 1일부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실을 봤잖아요. 총 수익이 보면 내가 거래하는 대금의 1%를 손실을 봤잖아요. 그런데 1580만원을 손실을 봤습니다. 반대로 내가 거래하는 대금의 1%만 수익을 얻는다면 이게 1580만원이 수익이 되겠죠. 1% 수익을 본다라는 건 우리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비중에 내 계좌 투자금의 1%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내가 1000만원 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하루에 1000만원 밖에 거래를 오전에 한번 만약 오후에 한번 할 수 있다면 1000만원 1000만원 하루에 2000만원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한 달에 20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4억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윙 매매를 한다든지 중장기 매매하면 한 종목에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1000만원 밖에 한 달 동안 운영을 못 하잖아요. 하는 경우도 많고 2달이나 3달 묶여갖고 1000만원 밖에 거래를 못 하는데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만 있다라면 이것만큼 효율적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손실을 보면 자기가 매매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내가 잘된 매매를 하는지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뭘 보면 압니까? 내 계좌의 수익금을 보면 내가 매매를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계좌가 손실이라는 거는 그 매매를 앞으로 계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계좌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매매를 중지를 하고 뭐가 문제 있는지 진단을 한 다음에 그걸 개선을 한 다음에 매매를 계속 해야지 이 방법으로 계속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좌는 결국 깡통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빨리 그것만 깨치면 그나마 계좌가 손실이 좀 줄어들 텐데, 그 매매를, 잘못된 매매를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빨리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오전에 수급 들어오면서 이렇게 조정을 줄 경우에는 매매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토니모리도 나쁘지 않고, 뭐 이 나머지 많이 오른 종목들, 일진다이아라든지 뭐 여기 있는 종목들이 수급 주면서 이렇게 밀릴 경우에는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